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 돌아가기 전에 미국에서 이제 마지막 주말인데요. 아마 그 서울은 제가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그 영상을 찍은 이유는 그 이번 주에 상장된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화제를 몰고 다니는 그 IPO 상장의 그 대여였는데, 아마 벌써 그 공모주 받은 분들 중에 이제 파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다음에 주가가 더 빠지면 좀 살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결론으로 지금 주가 45만 원, 50만 원에서는 엄청난 버블이다.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상 되게 실패한 IPO로 기록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상식에 입각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인터넷 3대 기업 네이버, 카카오, 쿠팡을 우리가 전략적 기업 인수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런 투자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주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권영수 부회장도 올해 순이익이 얼마나 날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배터리 비즈니스가 성장성은 높지만 불확실성이 많은 산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가의 고평가, 저평가를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 그 예상 주가도 보수적인 애널리스트는 39만 원, 그다음에 높게 본 사람은 60만 원 본 것 같은데 그 레인지도 넓고 실제 뭐 경영진도 올해 내년 이익이 얼마 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저희 구독자, 청취자분들이 쉽게 평가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보는 회사의 시가총액과 경쟁사가 없으면 유사한 기업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방송에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불리우던 리비안이 상장이 돼서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시가총액이 한 10분의 1쯤 됐었는데 저는 1조 달러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인데 1조 달러가 있으면 테슬라 기업 한 개를 매수하지 리비안 10개를 매수하지는 않겠다. 왜냐면 리스크가 너무 많다고, 불확실성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테슬라도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빠졌습니다. 뭐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그런데 시가총액의 비율이 10대 1이 아니라 거의 20대 1만큼 리비안 주가가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제가 리비안을 뭐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 상식에 입각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12월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애플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2020년 말에 제가 제 책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을 쓸 때만 해도 시가총액이 540조 원과 2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5배 정도 시가총액이 차이가 났었는데 최근에 2022년 1월에 보면 시가총액의 차액이 5배에서 7배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 시가총액 주가의 수준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성장성과 거버넌스를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애플의 성장성이 삼성전자보다는 좀 높고 플랫폼에 근거한 경상적인 이익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애플이 워낙 주주 친화적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배당을 증가시켰어도 훨씬 거버넌스나 주주 친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애플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시가총액 차이가 한 7배쯤 됐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평한 수준 같아요. 그래서 이제 LG 엔솔의 주가는 저는 엄청난 버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룹 패밀리나 경영진이 LG화학의 멀쩡한 사업 부서를 물적 분할을 해서 별도의 기업으로 지금같이 IPO를 하면 LG화학의 기존 소액주주한테 타격을 입힐 게 명약관화한데 그것을 모르고 이런 그 IPO를 했다면 되게 무지한 거고
거버넌스 입장에서 그걸 알고 했다면 거의 뭐 범죄에 가까운 그 나쁜 경영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LG 엔솔이 고평가됐냐를 따지는 게 LG 엔솔이 오늘 주가 금요일 날 좀 빠졌지만 시가총액이 한 110조 원 정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우선주 합쳐서 시가총액이 한 470, 80조 원쯤 되는데 여러분이 가령 쉽게 생각하면 480조 원의 현금이 있다면 검증된 세계적인 최대 반도체 기업, 최고의 IT 하드웨어,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15, 20%를 항상 내는 검증된 삼성전자를 인수할 수도 있고, 반면에 고성장을 하지만 불확실성이 많은, 얼만큼 이익을 낼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또 화제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가 좋지 않은 LG 엔솔이라는 배터리 회사를 4개를 인수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삼성전자 1개 기업을 인수하고 LG 엔솔 4개를 줘도, 심지어 10개를 줘도 저는 아마 매수를 안 할 것입니다. 배터리 산업이 고속 성장을 하는 건 맞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양적인 기준, 볼륨 기준으로 지난 40년 동안 연 한 9%, 10%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월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배터리 산업이 향후 20년 동안 연평균 20% 가까이 성장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30배 정도 성장을 하죠. 그래서 거의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만한 그 배터리 산업이 한 20년 후에 생기는데, 물론 성장은 높지만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어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메모리 같은 데는 실제 한 서너 개 업체가 과점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데 배터리는 엄청나게 많은 업체가 경쟁을 해요. 그래서 LG 엔솔이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비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120조 LG 엔솔의 시가총액이면 이 회사를 당연히 인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표 인터넷 기업 네이버 시총이 49조 원, 카카오가 39조 원, 쿠팡이 주가가 많이 빠져서 40조 원입니다. 한 120조, 130조 원인데 이 세 개 기업을 다 여러분이 인수할 수 있어요. 저라면 당연히 LG 엔솔을 가지지 않고 네이버, 카카오, 쿠팡을 인수를 할 겁니다. 그만큼 상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삼성전자랑 비교하든 네이버, 카카오, 쿠팡하고 비교하든 LG 엔솔이 엄청나게 과대평가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LG 그룹이 최근에 새로 젊은 그 총수가 부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거버넌스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LG가 GM 가장 중요한 고객인 GM의 볼트는 GM 입장에서는 전기차로 이제 진출한다고 천명을 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데, 여기에 이제 배터리 공급한 배터리가 화재가 발생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약간 놀라고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배터리 자동차 업체가, 제가 이제 임원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면 배터리의 화재는 자주 발생을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GM 같은 중요 파트너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소통이 이 GM하고도 그렇게 잘 된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당연히 LG화학의 주주들한테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리더십의 문제죠. 그리고 리스크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LG그룹 전체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리스크가 많아진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LG 엔솔을 우리가 볼 때 상당한 앞으로 불확실성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LG 엔솔의 고평가 여부를 따지는 것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